저를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때 유래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인테리어 자체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난무했죠. 잔치는 끝났다. 그때는 가치가 컸습니다. 우리 집 뭐 한 3억 들였어. 근데 지금은 가격의 비중이 커진 거죠. 미니멀. 예, 미니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은 그때는 조금 약간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평 때는 우드 거의 나무톤이 많이 들어갔죠. 포인트 컬러가 나무톤이었습니다. 그래서 30평 때는 메이플, 40평 때는 그거보다 조금 진한 오크, 60평 때 가면서 월넛. 그게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넓은 평에 살면은 이제 좀 월넛도 좀 우드톤이 좀 진해지면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가만히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평형대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나이대가 있어요. 30평 때는 30대 분들이 많이 사시고, 40평 때는 40대 분들이 많이 사시고, 60평 때는 60평대로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가구 컬러가 또 달라요. 예, 젊은 분들은 좀 밝고 산뜻한 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클래식한 가구를 사시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큰 평형대도 그렇게 꼭 어두운 톤을 많이 안 하세요. 요즘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밝은 톤. 왜냐면 이제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거는 딱 들어오면 일단 밝아야 됩니다.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수납이 많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고객님한테 얘기한 건데 제 생각입니다. 요즘은 아트월, 대리석 이런 걸로 포인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니멀. 예, 미니멀이죠. 약간 뭐 몰딩도 최소화. 가구도 그냥 뭐 핸드리스, 벽처럼 가구를 좀 해달라. 그때만 해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가 어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랑거리? 뭐 이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인테리어 공사가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왜 2, 3억이 됐냐면, 자, 전체 벽을 이태리 벽지로 했어요. 딜리버리도 막 2달이야. 이태리 벽지 배 타고 오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으로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태리 벽지로.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도 수입 벽지나 이런 유럽 벽지들은 좋았어요. 한국 벽지보다 뭔가 달랐어. 지금은 국내에 이런 어떤 좋은 우수한 회사들이 좋은 자재를 많이 이제 대량 생산하고 좋은 가격에 많이 이제 인테리어 현장에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재비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는 천연 자재를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천연 대리석, 천연 무늬목.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재들이 좀 구해오기도 힘들고 또 뭐 저기 유럽에서 수입도 해야 되고 무늬목 하나 붙이려면 어마무지하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가격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재들이. 예, 그래서 뭐 바닥재나 벽에 붙이는 자재, 뭐 요즘 뭐 저희가 볼 때는 인테리어 필름 붙이면 제가 봐도 무늬목인지 필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만큼 잘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재들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예산도 또 자재에 대한 예산은 많이 낮춰졌다. 예, 합리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90년대 후반에는 인테리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가치와 가격에서, 그때는 가치가 컸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우리 집 이렇게 했어, 우리 집 한 3억 들였어, 2억 들였어. 근데 지금은 이 가치보다는 가격의 비중이 커진 거죠. 합리적으로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아직 뭐 가치의 기준이 크신 분들도 저기 이제 계십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어떤 소음 자재나 이런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원산지, 뭐 우리 집 예산이 뭐 얼마가 들었냐, 이게 이제 어떤 인테리어의 가치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워낙 좋은 국내 자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가성비, 이렇게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은 또 그렇게 보이지만 앞으로의 니즈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옆에 이제 지인분이 소개하는 업체, 아니면 이제 가까운 우리 이제 단지 내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샵 이렇게 많이 얼굴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태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가 어땠느냐, 그리고 요즘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 회사가 어떻고 이 어떤 대표의 마인드라든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히스토리가 쫙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결정을 하시죠. 인테리어 시장이 뭐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제 지인분들은 다 제가 떼돈 버는 줄 아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저거 다 하지는 않으니까 뭐 예전이나 꾸준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평탄대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변수였죠.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집에 거의 머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집에 머무는데 너무 사모님들의 니즈가 많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좀 하자 그러면서 인테리어가 이제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인테리어도 좀 많이 하신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 압구정동이 하루 자고 나면 뭐 집값이 막 1억 2억씩 오를 때는 막 유행처럼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전에는 여기 거의 저희 사업장 앞에서 막 뭐 여러 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전반적으로 좀 인테리어의 공사의 니즈가 많이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다 보면 인테리어의 공사의 수가 좀 많아진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이 강남을 개발하기 이제 국가 정책으로 그게 이제 뭐 거의 70년대, 80년대 이때 학교부터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열은 식지 않습니다. 뭐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군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인테리어의 니즈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15년이 되면 이제 자재들이 뭐 창호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노후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서초동에도 사업장이 있고 전반적인 강남 송파의 시장을 보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처음보다는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리모델링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죠. 그 정도 시기가 가장 적기시지 않나. 인테리어를 이제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이 뭐 10억 넘는데 예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아야 돼 이래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니즈가 다양해진 거죠. 새 집이지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는 굉장히 뭐 지금도 열정이 막 뿜뿜하지만 더 열정이 있었겠죠. 뭐 제가 이제 범 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범이 막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연륜이 돼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오래 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일 그 집을 고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어떤 가치 그리고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이쁘게 하려고 그랬고 더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고객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너무 막 좋은 자재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역으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좀 열리시더라고요. 약간 좀 시각이 넓어졌다고 좋게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뭐 감각이나 트렌드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조금 우리 젊은 디자이너 분들 우리 직원분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봅니다. 안 볼랍니다. 그냥 계약서에 도장만 찍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거는 이분이 어려운 게 뭔가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들어가서 정말 나는 아무개 회사에서 해서 너무 만족스러워 고마워 이런 마음을 갖고 집에 가서 사실 수 있는 게 제 일의 보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인테리어 붐이었던 서울 강남 뭐 압구정동 이런 붐이었던 90년대 후반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인테리어의 어떤 역사 히스토리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낱낱이 제가 그냥 제 어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영상 봅니다. 제 영상 보면 근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래도 오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독자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인테리어 예전만큼 그렇게 마진이 안 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알차게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테리어 조박사 화이팅!